2025년 2월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개발처 핵심 인력 290명을 제외하고 전원 해고하겠다는 선언을 하자 많은 이들이 한국 이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해고될 수 있어? 나는 한국으로 떠나겠어. 분노와 혼란, 그리고 깊은 상실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들이 한국 이민을 결심한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사도라예요.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제개발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인터내셔널 디벨로프먼트 에이전시에서 일을 했었죠. 매일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드리면서 제가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믿어왔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이야기와 그들이 겪으신 여러 어려움 속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의 깊은 감명을 받아 봉사와 공동체에 대한 큰 존경심을 품고 자랐어요. 제 삶은 목적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매일이 누군가의 삶 그리고 제 삶도 더 나아지게 할 기회라고 믿었어요. 그 쌀쌀한 2월 아침, 저는 결연한 의지와 조용한 낙관주의가 뒤섞인 기분으로 정부의 웅장한 건물에 들어갔어요. 이른 아침 햇빛이 높은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반짝이는 바닥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저는 늘 그곳의 디테일한 것들을 감상하곤 했어요. 예전 지도자들의 흑백 사진들이 걸린 벽 바쁜 대화 속에 은은하게 들려오는 웅성거림, 그리고 곳곳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단단한 소리들까지요. 이곳은 제게 두 번째 집처럼 느껴졌고 제 꿈과 노력 모두가 소중히 여겨지는 곳이었어요. 저는 제 책상에 앉으며 주변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활동의 소리들을 들었어요. 마치 두 번째 가족처럼 된 동료들이 서로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기관에서 일해오신 친절한 눈을 가진 젠킨스 씨와 몇 마디 인사를 나눴어요. 그의 부드러운 미소는 제게 늘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도 용기와 친절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아침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속삭임이 사무실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물통 옆에서 오갔던 소곤거림 속에서 그 불안이 느껴졌고 이내 동료들 사이에 걱정스러운 눈빛이 오갔어요. 저는 몸을 조금 더 똑바로 세우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던 중 한 고위 관리자가 모두의 주목을 받기 위해 앞으로 나섰어요. 평소엔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였던 그의 말투가 이제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여러분, 잠시만 들어주세요.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 순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만 같았어요. 저희 상부로부터 발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요한 두 개의 직위를 포함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직원에 대해 중대한 예산 삭감을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마치 무거운 짐이 갑자기 제 가슴 위에 내려앉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해졌어요. 예전 정치적 변화와 예산 삭감의 이야기를 떠올렸는데 그때도 마치 세상이 순식간에 바뀌어 보통 사람들은 작고 무력해지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두려움과 충격이 섞여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의 눈에서도 공포가 느껴졌고 제 마음 깊은 곳에 큰 불안이 자리 잡았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라고 옆에 앉은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친구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저를 바라보았고 그 무언의 교감 속에서 우리 모두 이 순간에 철저히 준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쌓아온 모든 계획과 희망, 이 소중한 사무실에서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위태로워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책임감과 희생에 대해 배웠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인생이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고 항상 말씀해 주셨고 어떤 어려움도 꿋꿋이 맞서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이번 순간만큼은 그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평소에 일정한 하루가 갑작스러운 관료주의의 냉정한 결정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었어요. 사무실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속삭임이 들려왔고 주변의 모든 얼굴에는 슬픔과 걱정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았는데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며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비록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홀로 외로움을 느꼈어요.
저는 가슴이 북돋는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바깥 세상을 바라보니 분주하게 움직이는 워싱턴 D.C.의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밖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사무실 안에 냉정하고 쓸쓸한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어요. 저는 이 결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영원히 바뀔지, 제 살도 그중 하나가 될지 고민했어요. 그 순간 두려움 속에서도 한 줄기 결연한 의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이겨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수년간의 인내와 희망 속에서 자라난 제 안의 힘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제게 안정된 하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 충격적인 순간은 제가 상상도 못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가라앉히려 했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반드시 길을 찾아나가리라는 다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몇몇 동료들이 조용히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예전의 좋은 날들을 추억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의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꿋꿋한 결의를 담고 있었고, 저는 그 소리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수많은 의문과 두려움, 그리고 미지의 미래에 대한 묘한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이 잔혹한 상실의 순간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불씨처럼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불꽃을 느꼈어요. 그렇게 제 변화의 하루가 시작되었고, 이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제 삶을 바꾸어 놓을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그 차가운 2월 아침의 충격 이후 저는 걱정과 불안 속에 헤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언제나 익숙했던 제 일상, 평탄했던 직장 생활과 기관에서 만났던 친숙한 얼굴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느낌이었어요. 그 후 조용한 시간, 정부 청사 근처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혼자 앉아있을 때 제 마음은 워싱턴 D.C.를 넘어 멀리 다른 곳으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 작은 노력이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 안심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것을 잃은 채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어줄 숨은 길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다른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랐어요.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은 역사, 전쟁, 그리고 오래 지속된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한국을 고난과 긴장으로 정의되는 곳,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나라로 설명하셨어요. TV 뉴스에서 보는 보도들과 맞물려 한국은 멀리 떨어져 있고 문제투성이인 나라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조심해야 할 곳, 외국인이 어울리기 어려운 곳으로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 카페에서 창밖으로 내리쬐는 이슬비가 제 음울한 기분을 비추는 거울처럼 보일 때 제 안에 작은 목소리가 혹시 다른 이야기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언제나 표면 너머를 보라고 격려해주던 부모님께서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보라고 하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가족 여행과 낯선 이들의 다정함에 관한 그분들의 이야기는 저를 다른 문화와 먼 나라에 대해 궁금해지게 만들었어요. 그 호기심은 제가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하면서 점점 강해졌어요. 낡은 노트북 앞에 밤잠 설치며 여러 나라에 관한 기사와 보고서를 읽었어요. 그중 한 보고서가 특히 제 눈길을 끌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작성한 상세한 연구였어요. 보고서에는 한국이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 중 하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위험하다고만 생각했던 나라가 사실은 따뜻한 환대의 나라라는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한 문장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제 생각을 바꾸게 만든 건 공식 보고서뿐만이 아니었어요. 몇 년 전 한국으로 유학을 갔던 제 사촌 에밀리의 소셜미디어 메시지도 큰 역할을 했어요. 에밀리는 밝은 색감의 사진과 유쾌한 업데이트로 가득한 게시글을 올렸어요. 어느 저녁 제 피드를 스크롤하던 중 서울에 화려하게 불이 켜진 거리를 걷는 에밀리의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작은 아늑한 카페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캡션에는 한국에서 안전하고 행복하며 놀라움이 가득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사진과 따뜻한 말들이 제 안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어요. 혹시 한국에서 저도 안정과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느 오후 워싱턴의 한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계신 한 연세 지긋한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 걱정을 토로하자 그분은 부드럽고 세월이 담긴 목소리로 때로는 세상이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할 때 놀라움을 선사하죠.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곤 해요. 제가 한 번은 한국이 두 번째 기회의 땅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게 깊이 와닿았고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자리 잡았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서서히 지워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다른 한국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활기찬 거리, 그리고 서로 진심 어린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가득한 동네가 있는 나라를요. 제 마음속에서는 상인들이 웃으며 신선한 과일과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건네주는 분주한 시장을, 그리고 평화로운 동네의 한적한 모퉁이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부드럽게 웃는 모습을 그렸어요. 모든 디테일이 희망과 가능성의 밝은 색채로 그려졌어요. 제 감정은 혼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소용돌이와 같았어요. 어릴 적 할머니 무릎에 앉아 먼 나라와 마법 같은 모험 이야기를 들으며 보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이야기는 제게 작은 마을 너머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이제 한국에 관한 새로운 생각들을 탐구하면서 그때의 동심 어린 경이로움과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진지한 깨달음이 함께 느껴졌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제 연구는 더 깊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 경험을 나누는 온라인 포럼에 가입했어요. 저렴한 의료 서비스, 효율적인 대중교통, 전통과 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풍부한 매력에 관한 댓글들을 읽었어요. 새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제가 한때 믿었던 두려움과 오해들을 조금씩 허물어뜨렸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위험하고 고립된 나라가 아니라 다양성을 포용하고 변화를 기념하며 희망을 키워가는 나라라는 것을 배워갔어요. 어느 늦은 밤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노트에 제 생각들을 적어내려갔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제 여정을 적으면서 어쩌면 이 순간이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미약한 희망을 품었어요. 저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다정한 낯선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서서히 새로운 삶을 구축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과거, 제 성장 과정, 그리고 한때 제가 받아들였던 부정적인 이미지들 모두가 새롭게 써내려갈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제 자신의 회복력과 닮은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수많은 변화를 겪으며 계속해서 발전해온 나라였어요. 저는 깊은 감동과 약간의 긴장이 섞인 설렘을 느꼈어요. 이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재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 한 조각, 친구나 낯선 이들이 들려준 이야기마다 제 한국에 대한 생각은 점점 바뀌어 갔어요.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사라지고 대신 희망과 기회가 함께 자라는 따뜻하고 역동적인 나라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제 미래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제 안에 작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호기심은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바라보는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불확실함과 희망의 소용돌이에 아직도 휩싸여 있었어요. 질문과 끊임없는 생각으로 채워진 불안한 밤들이 며칠 계속된 후 제 안 깊은 곳에서 결연한 의지가 서서히 움트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정보 한 조각, 사촌 에밀리로부터 온 긍정적인 메시지 한마디, 공원에서 만난 낯선 분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모두 지금까지 감히 내려본 적 없던 결정을 향해 저를 이끌었어요. 어느 비 내리는 오후 워싱턴 DC에 있는 제 아파트 근처의 작은 아늑한 식당에서 저는 메뉴판을 마치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지도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가 변화의 꾸준한 리듬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따뜻한 핫초코를 홀짝이며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들려주셨던 용감한 영웅과 인생을 바꾸는 모험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모든 위대한 여정이 한 걸음의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었죠. 그 생각이 지금 제 마음속에 메아리치며 저를 믿음의 도약으로 이끌었어요. 그러던 중 한국의 한 마케팅 회사에서 외국인 마케팅 전문가를 찾는 광고를 온라인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광고는 간단하면서도 매력적이었어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약속으로 가득 찬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제시하고 있었어요.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거주할 공간까지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 글귀를 읽을 때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한때 멀고 위험하다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제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흥분을 떨쳐낼 수 없어 저는 지원하기로 결심했어요. 제 이력서를 다듬고 제 전문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간절히 원하는 제 감정을 담아 커버레터를 작성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어요. 과거의 좌절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꿈꾸던 밤들을 떠올리며 제가 쓴 한마디 한마디에 희망의 불씨를 담았어요. 어쩌면 정말로 제가 속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요. 지원서를 보낸 후 며칠 동안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했어요. 이메일을 집요하게 확인하며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메일함을 새로 고침하곤 했어요. 알림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뛰게 했지만 동시에 미래의 불확실함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분주한 도시의 맥박을 느끼며 거리를 누비던 중 지나가는 모든 얼굴 속에 그들도 새로운 시작을 찾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전화벨이 울렸어요. 평범한 전화벨 소리가 갑자기 변화의 약속처럼 들렸어요. 한국에 있는 회사의 인사부에서 온 전화였어요. 전화를 받으면서 제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반대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친근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금세 편안한 기분이 들게 해주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여러 차례의 화상 면접에 초대하며 새로운 관점과 도전에 기꺼이 맞설 준비가 된 인재를 찾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면접 과정 동안 저는 예상치 못하게 제 자신을 열어보였어요. 기관에서 보냈던 긴 날들, 예상치 못한 상실의 고통, 그리고 서서히 다시 찾은 희망에 관한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했어요. 모든 좌절이 바로 이 순간을 준비시켜 주었다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면접관들은 진심 어린 관심으로 경청해 주셨고, 때때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그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덕분에 전체 과정이 평가보다는 저를 가족으로 맞이하려는 초대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한 면접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면접 중반쯤 주 면접관께서 화면에 집중하시며 이 변화가 당신에게 옳은 선택이라고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 순간 제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쏟아져 나왔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저는 모든 상실과 어려운 순간들이 인생은 기회를 잡는 것이라는 교훈을 주었다고 믿어요. 때로는 가장 두려운 길이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로 이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드렸어요. 그 순간 잠시 정적이 흘렀고 화면 너머로 그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마침내 그분께서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요.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늘 조심스러운 목소리의 아버지께서는 왜 한국인가요? 너무 멀고 모든 것이 다르잖아요. 라고 물으셨어요. 아버지 목소리에는 미지의 것에 대한 걱정이 묻어나왔지만 동시에 어딘가에 새 출발을 바라는 희망의 빛도 보였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지도상의 한 나라가 아니라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며 혁신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나라임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혼란스러움은 조심스러운 낙관으로 서서히 바뀌어 갔어요. 그 시기 동안의 모든 만남과 대화는 제 결정을 굳건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한국을 이국적인 땅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캠퍼스로 보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도전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면서도 그 도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한때 산산조각났던 제 삶을 다시 세울 기회를 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두근거리는 설렘과 새로 얻은 결연한 의지를 안고 저는 과감하게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기로 결심했어요. 워싱턴 D.C. 의 익숙한 안락함을 뒤로하고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과 제 자신을 다시 정의할 기회를 약속하는 세계로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어요. 제 결정은 가볍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 모든 끝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던 그날은 마치 꿈결 같으면서도 가능성으로 가득 찬 전율이 느껴졌던 날이었어요. 비행 그 자체는 긴장된 설렘과 조용한 내면의 성찰이 뒤섞인 시간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시작할 때 제 심장은 기대감에 두근거렸어요. 저는 창가에 얼굴을 붙이고 앉아 겨울 햇살 아래 반짝이는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이 펼쳐진 서울의 거대한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사진과 이야기로만 보았던 땅에서 새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차가운 한국의 공기가 낯설지만 부드러운 친구처럼 저를 감싸주었어요.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깨끗함과 질서, 정연함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명확하게 안내된 밝고 환한 조명과 표지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안전하게 안내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상쾌한 공기가 폐를 채우는 것을 느꼈고 이곳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임을 확신했어요. 워싱턴 D.C.에서의 이전 삶은 이제 멀게 느껴졌고 마치 반쯤 기억 속에 남은 꿈처럼 여겨졌어요. 터미널을 지나며 따뜻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를 건네는 직원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친절이 느껴졌어요. 한 직원분께서 특히 다가오셔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다정한 어조와 정중한 몸짓 덕분에 제 남아있던 불안감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걱정 대신 조심스러운 희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어요. 그 후 제 여정은 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빠른 고속열차를 타고 이어졌어요. 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변해갔어요. 고층 빌딩 대신 전통시장이, 분주한 고속도로 대신 나무들이 늘어선 한적한 동네가 보였어요. 열차 바퀴가 내는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으로 가는 통로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경의와 호기심이 점점 커졌어요. 열차 안에서 저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었음을 느꼈어요. 저는 가족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있던 한 중년의 여성 여행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서울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현대성과 깊은 전통이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 동네 축제,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의 소소한 기쁨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을 멀고 이국적인 나라가 아닌 생명과 정이 넘치는 구석구석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곳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거리는 네온사인, 전통 한복을 입은 공연자들,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화 소리로 활기차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로 나섰고 약간의 긴장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다정함에 휩싸여 기분이 벅찼어요. 붐비는 인도를 걷던 중 한 친절한 행인이 다가와 서툰 영어로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길을 잃은 것 같으시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해주신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새로운 직장에 도착하니 그곳의 분위기는 제가 뒤로한 긴장감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사무실은 밝고 현대적이면서도 현지의 정취가 묻어 있었어요. 전통 한국 미술 작품들이 벽을 장식하고 각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자연의 따스함을 더해 주었어요. 첫 출근 날 한 동료가 정중하게 절하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그 인사소리 속에서 따뜻함과 환대가 느껴져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점심시간 저는 동료들과 함께 동네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매콤한 김치, 감칠맛 나는 불고기, 입안에서 살살 녹는 따뜻한 밥까지 다양한 맛의 향연이었어요. 우리는 좋아하는 지역 명소부터 가족 이야기까지 여러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미국에서의 제 삶과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희망에 대해 조금씩 나누었고 그들의 관심과 진심 어린 호기심 덕분에 남아있던 의심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 동료는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 이끌린 과거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매일 새로운 시작을 믿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간단하지만 깊은 말씀이 저에게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소속감을 선사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 저는 새로운 환경의 분위기를 만끽하며 조용히 산책을 나섰어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땅에 흩뿌려진 별들처럼 반짝였고 저녁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들이 공기를 채웠어요. 작은 공원에 멈춰선 저는 가족들이 함께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경의와 평온이 어우러진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공원을 걸으며 웃음과 꿈을 나누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제 여기 한국에서 모든 끝이 진정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의 한국에서의 첫날은 긴장, 설렘, 그리고 제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다는 확신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였어요. 모든 만남, 모든 다정한 행동, 그리고 새로운 광경들이 제 과거의 조각들 위에 희망의 기반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주었어요. 고요한 고독의 순간 속에서도 저는 생생한 문화와 따뜻한 공동체의 맥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새로운 땅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제 마음은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발걸음, 모든 다정한 미소, 그리고 모든 인간애를 나누는 순간들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임을 깨달았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길이 어떠하든 저는 용기와 열린 마음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모험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저 자신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회였어요. 한국에서의 하루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는 느낌이에요. 제가 처음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 밝고 경쾌한 교실에 들어섰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집에서는 영어만 사용하며 자라왔던 제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가득 찬 작은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친절한 미소를 지은 선생님께서 따뜻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또렷해서 제가 안전한 곳에 있고 이 도전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알파벳과 소리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간단한 인사를 해보려 했던 첫 순간 낯선 단어들 때문에 혀가 꼬여버려서 얼굴이 빨개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친근한 반 친구가 다가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라고 속삭여 주었어요. 그 한마디가 작은 희망의 불씨처럼 느껴져서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미소 지었어요. 수업 외의 시간에는 일과 공부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워싱턴 D.C.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달리 마케팅 회사에서의 제 직장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회의는 정중한 절과 공손한 인사로 시작되었고 단순한 대화조차도 새로운 규칙들을 배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동료들과 대화 중에 새로운 단어나 구절들을 작은 노트에 적어두곤 했어요. 그분들의 인내심과 도움의 손길 덕분에 제가 실수할 때마다 오히려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오후 퇴근 후에 지훈이라는 동료와 함께 근처 시장을 방문했어요. 시장은 색깔과 소리로 가득 찬 축제 같았어요. 상인들이 신나게 외치며 신선한 과일, 매콤한 김치,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을 권해주었어요. 절임 채소의 새콤한 향기를 맡고 흥겨운 흥정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훈이 과일과 음식의 이름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제가 몇몇 이름을 잘못 발음할 때 함께 웃기도 했어요. 그날 저는 비로소 한국 생활의 리듬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기분이었어요. 시장은 단순히 쇼핑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역사와 정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의 한 부분임을 느꼈어요. 집에 돌아오면 남는 시간을 제 공부에 헌신하고 있어요. 창가에 놓인 작은 탁자에 앉아 커튼 너머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단어들을 복습하고 한글 쓰기를 연습하며 언어의 멜로디를 느낄 수 있는 간단한 노래들도 들었어요. 때때로 단어가 기억나지 않거나 문장이 맞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런 순간마다 학창시절 배우며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마치 소중한 상을 받은 듯한 기분을 떠올리며 모든 실수가 발전을 위한 한 걸음임을 스스로 다독였어요. 다음 날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한국어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그룹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어요. 제 마음은 불안감으로 뒤틀렸어요. 모국어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다른 언어로 제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니. 저는 미국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고충, 그리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한 순간에 대해 진솔하게 담으려고 며칠 동안 이야기를 쓰고 또 썼어요. 마침내 그날이 오자 저는 천천히 신중하게 제 이야기를 전했고 그룹 멤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셨어요. 그들의 미소와 격려의 고개 끄덕임이 제게 따뜻함과 자신감을 심어주었어요. 제가 마치자 한반 친구가 박수를 치며 이사도라님 정말 잘하셨어요. 라고 해주었을 때 저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또 한 걸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말에는 지역 문화를 더 깊이 탐험했어요. 역사적인 유적지를 방문하고 전통 다도점을 찾아가 보면서 한국의 오랜 역사와 현대화 전통이 어우러진 모습을 배웠어요. 한적한 다도점에서 한 연세 할머니께서 젊은 시절의 이야기와 동네에서 겪으신 변화를 들려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시간의 무게와 일상의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한 언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문법이나 어휘를 넘어서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다리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간단한 감사합니다. 인사부터 꿈과 인생에 관한 긴 대화까지 모든 소통 속에서 저는 점차 한국 사회의 한 부분이 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곳 사람들은 왜 정중함과 존중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그 모습이 제가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나눴던 작은 친절의 가치와 닮아 있었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그 가치들이 일상 곳곳에서 살아 숨쉬는 것을 보며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단 3일 만에 제 안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한때 느꼈던 두려움과 주저함은 점차 사라지고 자신감이 자라났어요. 실수는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으며 어색한 대화나 오해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발견했어요. 제 배경과 고난,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배우고 느꼈던 여정들은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고 한국이 저의 집이라는 것을 느껴서요. 수업, 대화, 그리고 조용한 공부의 순간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제 일부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는 어려움은 많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저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고 따뜻하며 무한한 가능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이 아름답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끄는 후 매일매일이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한 걸음 같았어요. 이제 이곳을 멀리 떨어진 나라가 아닌 모든 구석구석에 따뜻함과 가능성이 있는 집처럼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어 시험이라는 가장 큰 도전을 앞두고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오늘 아침 일어나 머리를 빗으며 마지막 잠과 불안을 떨쳐내려 애썼어요. 지금 제 집이라 부르는 작은 아파트는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위에 펼쳐진 공부노트와 플래시 카드들을 보며 과거의 무게와 미래의 약속을 동시에 느꼈어요. 수업에서 배운 모든 단어, 밤늦도록 연습했던 모든 문장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듯 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준비되었다고 다짐했어요. 시험장으로 걸어가는 길, 서울의 거리는 조용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분주한 상인들, 미소 짓는 얼굴들, 현대 건물 사이에 자리한 고즈넉한 고찰들을 지나며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모습에 제 마음은 경이로움으로 뛰었어요. 가방 속에 쥔 공부 노트 한 장 한 장이 한국의 역사와 언어를 밤새도록 공부하며 쌓아온 추억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 역사는 전통과 고난, 그리고 재탄생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 땅과 점차 내면에서부터 변해가는 제 자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시험장에 들어서자 저는 제자리에 앉아 머릿속에 소용돌이치는 생각들을 가라앉히려 애썼어요. 모든 실수는 발전을 위한 한 걸음이다라는 선생님의 격려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룹 프로젝트에서 함께 웃고 격려해주던 반 친구들과 직장에서 따뜻한 응원을 아끼지 않던 동료들의 미소와 고개 끄덕임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 친절의 순간들이 미국에서의 옛 삶과 지금의 새로운 삶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었고 이제 그 다리를 완전히 건너겠다는 결심으로 시험에 임했어요. 시험이 시작되자 제 심장은 조용한 시험실 안에서도 크게 뛰었어요. 하나하나의 문제에 집중하며
선생님께서 열정적으로 들려주셨던 한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 현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치른 고생, 그리고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풍부한 문화를 기억하며 문제를 풀었어요. 모든 문제는 단순한 사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영혼을 여행하는 듯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마치 그 역사의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것 같았고, 역사의 메아리가 제 귀에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지 모를 만큼 시험이 끝나고 저는 서늘한 저녁 공기를 맞으러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는 가로등과 네온사인으로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작은 카페의 한 구석에서 잠시 앉아 하루 동안 느낀 감정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저는 한때 두려움에 떨며 새로운 언어에 힘들어했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동안의 모든 희생과 의심이 이 눈부신 순간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생각에 깊은 성취감과 함께 아직도 약간의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시험 결과는 바로 나왔어요. 저는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그 소식은 오랜 어둠 끝에 터져나온 한 줄기 햇살처럼 제게 다가왔어요. 친구들과 동료들은 축하의 말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의 따뜻한 축하가 제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어요. 모든 순간의 고난과 의심이 이 눈부신 승리로 이어졌음을 믿기 어려웠지만 이제 저는 제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의 시민의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그날은 감동으로 가득 찬 하루였어요. 전통 한국 문양과 배너들로 꾸며진 소박한 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최고의 정장을 입고 나왔어요. 여전히 긴장과 설렘이 섞인 손끝이 떨렸지만 다른 지원자들과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변화를 격려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이름이 불리자 저는 앞쪽으로 걸어나갔고 그 순간까지 제가 극복해온 모든 어려움이 떠올랐어요. 한 공무원이 제게 합격 서류를 건네며 축하해 주셨고 그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한국 이름을 이하늘이라 짓게 되었어요. 하늘이라는 이름이 무한한 가능성과 끝없는 지평을 상징하는 축복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넓은 하늘을 상상했을 때 제 과거와 미래가 한데 어우러지는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한국 이름까지 지은 후 저는 동료들과 새 친구들과 함께 작은 축하 모임에 참여했어요. 근처 식당의 긴 식탁에 둘러앉아 한국 요리의 풍부한 향이 가득한 공간에서 웃음과 잔잔한 음악 속의 기쁨을 나누었어요. 저는 그동안의 도전과 그 과정 속에서 만난 모든 따뜻한 제스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한 동료가 잔을 들어 새로운 시작과 끝없는 하늘을 위하여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어요. 그날 밤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 집으로 걸어가던 저는 깊은 소속감을 느꼈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여정은 수많은 도전과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그 과정에서 배움과 우정 그리고 희망이 제 삶을 채워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미국의 이사도라가 아니라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이하늘로서 고난과 성공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임을 깨달았어요. 조용한 순간 제 과거의 굴곡진 길들이 지금의 이 세상을 준비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넓은 공간이 제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닮아 있음을 확인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제 새로운 정체성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한국에서 밝고 약속된 미래를 만들어 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해고로 한국 이민을 결심한 이사도라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네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